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적한 산골 마을 가온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데요. 깊은 가을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작은 산골 마을 가온리는 한 해 중 가장 큰 행사인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폐교에서 진행될 공포 체험관이었습니다. 폐교는 오래전부터 무서운 소문이 끊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복도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발소리, 심지어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까지. 하지만 수진과 친구들은 그저 낡고 버려진 학교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축제 기획인턴으로 뽑힌 수진과 친구들은 그저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냥 장난 같은데. 민수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답 대신 폐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삭막한 건물은 한숨을 쉬듯 바람에 흔들렸고 깨진 창문으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마침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안쪽으로 한 걸음 내디딘 순간 축축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길게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교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긴 정말 영화에 나오는 분위기네? 은지가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찢어진 채 매달려 있었고 교실 안에는 먼지 덮인 책상과 의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걷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은지는 겁에 질린 듯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수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바람 소리겠지. 빨리 장식이나 마치고 나가자. 모두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축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복도 구석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축제 계획을 정리하다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폐교의 복도 끝에 서 있던 무언가의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축제 준비가 끝나갈 무렵 수진과 친구들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폐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면서 폐교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낡은 교실과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은 한층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겠다. 다들 힘내. 수진이 밝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송실 쪽에서 지익하는 잡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들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방송실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둠 속에서 낡은 라디오가 깜빡이며 혼자 켜져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몸을 감싸는 듯했고 라디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같이 놀자.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빨리 나와. 은지가 두려운 얼굴로 그녀를 불렀고 수진은 다급히 방송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모두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의 방 창문 너머로 폐교 쪽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고 그녀의 휴대폰 스피커에서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설마? 진짜 뭔가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웅크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이 모여 전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어젯밤에도 무슨 소리를 들었어.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축제 준비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수진과 친구들은 폐교에서의 기묘한 경험 이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기록물들 사이에서 그들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가온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 어린이 사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떨리는 신문을 짚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거 봐. 20년 전에 할로윈 축제 도중 한 아이가 사탕을 먹고 갑자기 쓰러졌대.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어. 은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 이름이 윤지야. 폐교벽에 낙서로 남아있던 그 이름 기억나?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사건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말을 아끼거나 미심쩍은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파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윤지, 불쌍한 애야. 아무도 안 믿어줬지. 사탕 속에 무언가 있었던 걸 난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 수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노파는 폐교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지는 아버지에게 살해당했어. 보험금을 타려고 한 짓이었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축제 준비는커녕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이걸 더 파봐야 해. 그냥 둘 수 없어. 수진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인터넷을 뒤지며 당시 사건의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점점 밝혀지는 진실에 따라 수진과 친구들은 폐교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폐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축제 당일 해가 지면서 폐교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아이들은 체험관으로 들어갔고 장식된 복도에서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과 친구들은 입구에서 아이들을 안내하던 중 갑자기 한 아이가 복도 끝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누군가 서 있어. 친구들은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 보고 있었어. 은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달래며 안으로 데려갔지만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사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오래된 라디오가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이 놀자.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속삭임이 흘러나왔고 이번엔 더욱 선명했습니다. 수지는 뒤로 물러섰지만 스피커에서는 점점 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순간 스피커가 치지직거리며 끊어졌고 복도 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빨리 나와. 민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지만 수지는 그림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아이가 사탕을 먹고 쓰러졌던 사건, 그리고 학교에 남겨진 미해결 사건들. 마치 그녀에게 진실을 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체험관 안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벽을 긁어대며 속삭였고 다른 아이들은 마치 무언가를 쫓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수지는 소름이 돋으며 민지의 손을 잡고 빠르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축제장은 점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부르며 허둥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폐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축제장의 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수진과 친구들은 다시 폐교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폐교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학교 자체가 살아있는 듯 벽이 미세하게 꿈틀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길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서 뭔가가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송실 문을 열자 안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 무엇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 이상한 글씨들이 잔뜩 낙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다시 돌아왔어 라는 문장이 반복되며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섞여 있는 날카로운 속삭임. 우리랑 같이 놀아줘. 수지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친구들이 뒤로 물러섰지만 갑자기 문이 쾅하고 닫히며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나갈 수 있을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의 작은 그림자,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하얀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가 나한테 그랬어. 같이 놀자고 했어. 근데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변했고 아이의 눈이 까맣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교실 안의 가구들이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창문이 쾅쾅 울리며 깨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손을 더듬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 손잡이는 차갑게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진짜 이상해. 나가자. 그 순간 저 멀리서 은은한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나가. 지금이야. 수진과 친구들은 미친 듯이 뛰쳐나갔고 폐교를 벗어나는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본 폐교의 창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폐교에서의 기묘한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축제를 며칠 앞두고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인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고 그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폐가처럼 보이는 집 앞에 도착한 수지는 망설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누구 없으세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며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폐교에서 왔지? 결국 또 이 마을에서 일이 터졌구나. 수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축제 준비를 하다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요. 혹시 예전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수진을 안내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오래된 신문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조심스럽게 손때 묻은 신문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이 하나가 폐교에서 사탕을 먹고 죽었지. 모두들 그저 사고라고 했지만 난 알아.
그의 아버지가 한 짓이었어. 그는 사탕에 독을 넣고도 무고한 척했어. 보험금을 노리고 말이야. 하지만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노파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살아. 사람들은 그를 존경받는 어른이라며 떠받들지만 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해. 아이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집안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 방에서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두려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노파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해. 그리고 사탕을 불태워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의 원혼이 계속 남아 있을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수지는 폐교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의 아버지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창가에 앉아 폐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시 한번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고 그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줘. 축제 당일 가온리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체험관으로 모여들었고 교복을 입은 수진과 친구들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폐교 복도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할로윈 음악이 어우러지며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공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아이들 중 한 명이 공포 체험관 한쪽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은지가 다가가 묻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날 보고 있어요. 그 순간 체험관 내의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복도를 휘감았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폐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낯선 속삭임이 그들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아이들은 하나둘 멍한 눈빛을 하고 복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한 모습이었고 그들을 말리려던 어른들도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친구들과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몸은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 했습니다. 한 아이가 체험관의 한쪽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피어나는 기괴한 미소 그리고 눈이 없는 것처럼 텅 빈 얼굴. 아이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형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 나랑 놀자. 수지는 숨이 막혀오며 필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이 끔찍한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울먹이며 비명을 질렀고 어른들은 당황하며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체험관 안의 모든 장식들이 무너져 내리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둘씩 왜곡된 표정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멈춰버렸고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도 같이 가야지. 마을 사람들은 결국 공포에 질려 체험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여전히 복도 안쪽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이제는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제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을 목격한 수진과 친구들은 폐교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 마을의 어른들은 축제장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수군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모두가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된다. 마을 어르신 중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걸 건드리는 순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폐교로 향한 그녀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이상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그들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교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교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탕 상자. 이건 설마 은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들자 갑자기 뒤에서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상자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지는 두려움에 차서 상자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에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창가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아이는 얼굴 없는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빠를 기다려. 은지는 비명을 질렀고 친구들은 허둥지둥 교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벽에 쓰여진 낡은 글자들이 하나둘 변형되더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야 해. 이곳은 너무 위험해. 친구들은 간신히 복도를 빠져나왔고 폐교의 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너머로 여전히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올 거지. 함께 놀아줘. 마을로 돌아온 수지는 노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알았겠지. 그 아이는 떠나지 못해.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한 저주도 끝나지 않을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를 벌줘야만 끝날 것 같아요. 폐교에서의 끔찍한 경험 이후 수진과 친구들은 마을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여전히 마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은 노파에게 들은 방법대로 사탕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폐교 앞에서 모인 수진과 친구들은 사탕 상자를 들고 불을 피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상자 안에 사탕이 끈적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오르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같이 놀자. 그 순간 폐교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바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수진은 이를 악물며 마지막까지 불태우려 했습니다. 그때 폐교의 어두운 복도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노모가 데려온 아버지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흐트러진 머리, 흔들리는 발걸음.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휘둥그레졌고 그 아이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채 달려들었고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지는 두려움을 애써 눌러 참으며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막아야 해. 폐교로 가둬야 해. 은지와 민수는 힘을 합쳐 남자를 붙잡았고 폐교의 오래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순간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열어줘. 제발.
내가 죽어. 그러나 곧 비명소리는 끔찍한 울음소리로 변하더니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건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빠, 이제 같이 있어. 수지는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끝난 걸까? 화장실 문 너머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찬바람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끝났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창문 너머 폐교를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서 한 소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폐교 화장실에 가둬진 아이의 아버지는 더 이상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일을 서로 입에 올리길 꺼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친구들은 아직도 폐교를 지날 때마다 소름이 돋곤했습니다. 몇 달 후 폐교는 공식적으로 철거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 인부들은 건물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인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을까? 정말? 그러나 그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할로윈 밤이 되자 마을에는 다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폐교가 있던 자리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진실이 묻히길 바랐습니다. 수진과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할로윈이 되면 수진의 꿈속에는 폐교의 복도를 걷는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